AI 데이터 센터 때와 같이 시황과 상관없이 돈 있는 기업들이 쏟아붓는 건설 납품 재료 쪽 중 우라늄 배터리 관련 쪽도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47로 하락, 코인은 73으로 상승. 미 7년물 채권 입찰 부진으로 증시도 하락.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냉랭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중장기물 위주로 국채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99%, 10년물 금리는 4.6%를 넘어선 것인데 응찰률이 2.43배로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 2.53배를 하회했고 직접 낙찰률 또한 16.1%로 앞선 6회 입찰 평균 17.6%를 밑돌았습니다. 수화되지 않은 물량을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 또한 17.0%로 앞선 6개월 입찰 평균 15.6%를 웃돌았고 전날 2년물과 5년물 191조 원치의 입찰도 수요 악화를 보여주며 이틀간 총 247조 원치의 물량 폭탄을 소화해내지 못하며 채권 하락과 미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선 미국 4월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확장세를 보여주었지만 비관적인 경기 전망도 다소 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2. 미국 우크라 지원 155mm 포탄 생산 늘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5mm 포탄의 자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 전하였습니다. 25년 연말에는 매달 10만 발인 연 120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이 필요해 연간 240만 발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지만 현재 유럽은 스페인이 연간 30만 발, 독일이 10만 발로 40만 발 정도로도 유럽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국은 연간 60만 발 예측치로 현재 미국, 유럽의 전체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연간 140만 발도 되지 않기에 전쟁이 다른 나라로도 확산될 시 얼마나 많은 포탄이 필요할지 알 수 없기에 미국의 연간 120만 발 생산량 확대 등 유럽 등도 생산량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전장 상황에 따라 미국의 입장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존에 지원해준 무기는 러시아 본토 타격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번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상반된 발언도 전하였다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 한국의 유일한 155mm 포탄을 제조하는 풍산이라는 기업은 군사기밀로 확실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연 25만에서 100만 발의 155mm 포탄 생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데 24년 IR 자료에 의하면 680억을 투자해 155mm 포탄 생산을 2배 이상 늘리는 계획도 있다고 하니 방산과 구리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풍산이라는 기업도 시기에 맞게 꼭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대비 시총 배수를 한국 방산 7, 8 정도에 맞출지 미국과 같은 10여 배 수치로 맞출지 개인 기준이겠지만 컨센서스상 연말 기준 현재 시총은 7, 8배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 S&P 글로벌 LG화학과 LG엔솔 신용등급 전망 하향. S&P 글로벌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기업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이유가 된 것으로 재무 건전성에 우려를 표한 것인데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에비타 대비 차입금 비율이 2022년 1.5배, 2023년 2.4배에서 2024년 25년 2.6에서 2.8배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설비 투자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수요 성장세 둔화는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결정하였다 전하였습니다. 4. 미국 결제주기 하루 당긴다.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되며 미국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미국 증권시장은 거래일의 T+2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결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미국 SEC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 주기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국내 투자자들은 이 덕분에 미국과의 시차로 주문일로부터 T+3일 뒤에 주식이나 주식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결제 주기 변경으로 하루 빠른 T+2일 뒤에 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에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을 목요일에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턴 수요일에 받게 되는 것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할 때도 3일 전이 아닌 2일 전이면 가능해 기존보다 하루의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마운트곡스 물량이동 여파, 비트코인 하락.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어제 마운트곡스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옮겨지는 것을 포착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아캄인텔리전스도 세 차례에 걸쳐 4조 원치의 4.3만 개의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겨졌다 발표하였는데 24년 10월쯤 채권단들에게 물량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물량은 약 14만 개 정도로 추정 중이라 그중 30% 정도가 먼저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전하였습니다. 마운트곡스 올해는 10여 년간 이어온 공포로 드디어 끝이 오고 있다 보고 하락 여파는 이어져 오고 있지만 오히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투자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6. RIOT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로 등극. 미국 2위 비트코인 채굴사 라이어 플랫폼이 대형 비트코인 채굴사 비트펌스의 회사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균 주가의 프리미엄 24%를 추가하여 약 1.3조 원의 기업 인수를 제안한 것인데 이미 비트펌스의 주식 약 9.25%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인 라이어 플랫폼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비트코인 채굴력 기업으로 탄생하며 미국,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전 세계 15곳에서 채굴장을 가동, 최대 1.5GW의 채굴 전력과 초당 25XRC의 해시율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후에 51%의 해시율을 가진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탄생한다면 전체 네트워크도 제어할 수 있어 시장 안팎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무서울 정도로 중앙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단독점법으로든 여러 이유로 막을 것이기에 해당 우려가 펼쳐지진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밑단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될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수소 찬밥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영국 정부는 수소 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각종 기술들의 개발 현황을 따져본 후 2026년에 수소 난방 시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수소 난방 시범 사업을 전면 중단 발표하였습니다. 3년 전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 필요 수소 생산량을 연간 7천만 톤으로 발표하였는데 현재에 와서는 연간 7천만 톤이 아닌 마이너스 50% 또는 마이너스 77% 하락한 3,500만 톤 혹은 1,600만 톤이 목표로 언급되며 수소의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표된 수소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4,500만 톤의 용량을 공급한다고 광고하였지만 최종 투자 결정을 받은 실제 용량은 마이너스 93%인 300만 톤뿐이라며 과장 광고되는 수소를 우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수소 시장은 석유가스 추출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가 지배적으로 연간 1억 톤 내외를 생산 중이며 모든 기업이 광고하던 친환경 전기로 전해저 설비를 가동해 만든다는 목표 수소인 그린 수소는 연간 10만 톤 미만 생산으로 2년 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던 생산량의 20%에 불과하다 전하였습니다. 수소 연료를 대체할 저탄소 기술, 열펌프, 열배터리 등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원인인데 친환경 수소 생산 비용은 킬로그램당 4.5달러에서 6.5달러 수준으로 당초 IRA 등의 지원을 토대로 3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수소 산업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요원하다고 말하고 있고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면 1메가와트 시당 29.4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천연가스는 1메가와트 시당 미국에서 1.1만 원, 유럽에서 4.4만 원, 원자력은 미국에서 5.5만 원 정도로 가격이 6배에서 30배나 차이 나다 보니 피에르 분시벨기의 중앙은행 총재는 그린 수소는 에너지 전환이 끝날 2050년 무렵에야 유용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 소형 원자로 확정 계약이 아니란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렸지만 관련 산업이 진행될 건 확실하게 보이며 어제는 PNT가 테슬라 배터리 공장 납품 계약으로 오늘은 대주전자재료가 테슬라 음극재 관련 건으로 올라가듯 AI 데이터 센터 때와 같이 시황과 상관없이 돈 있는 기업들이 쏟아붓는 건설 납품 재료 쪽 중 우라늄 배터리 관련 쪽도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